검은 발톱이 마루를 긁는다. 한 번, 두 번. 도베르만 루카의 숨소리가 거칠어진다. 또 시작이네. 서연우가 피아노 의자에서 일어선다. 지방 음대 강사인 그에게 이 광경은 일주일째 반복이다. 아버지 서진우 지휘자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1년. 그 이후 루카는 이 피아노 방에서만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 뭘 그렇게 찾는 거야? 현우가 무릎을 꿇고 루카 옆에 앉는다. 개의 코가 마루 틈새를 따라 움직인다. 평소 온순하던 루카가 유독 이 자리에서만 집요하다. 동생 서진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다. 형, 추모 공연 프로그램 확정했어? 응. 아빠가 즐겨 지휘하던 곡들로. 서진이 거실로 오다가 멈춘다. 기자 특유의 예민한 눈이 루카를 향한다. 저 녀석이 또 일주일째야. 계속 저 자리만. 두 형제가 루카를 지켜본다. 개가 발톱으로 마루판 모서리를 긁자 예상치 못한 소리가 난다. 딱! 현우와 서진이 동시에 고개를 갸웃한다. 지금 뭔 소리 났지? 서진이 손전등을 가져와 바닥을 비춘다. 마루판 한 모서리가 미세하게 들떠 있다. 이상해. 언제부터 이랬지? 현우가 마루판을 살짝 들어 올린다. 틈새로 작은 금속 상자가 보인다. 아버지는 왜 이것을 숨겨놨을까?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낸다. 안에는 누런 악보와 카세트 테이프 하나. 악보 제목을 본 순간 현우의 손이 떨린다. 교향곡 침묵, 미완성. 아버지 필체다. 하지만 30년 음악 인생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제목이다. 테이프부터 들어보자. 오래된 플레이어에서 잡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현우야, 만약 내가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내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이겠지. 아버지 목소리다. 두 형제가 숨을 죽인다. 이 곡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다. 이것은 진실을 밝힐 증언이다. 내가 발견한 것들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서 기록으로 남긴다. 아내 유나가 약국에서 돌아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다. 무슨 일이에요? 현우가 상황을 설명한다. 유나는 악보를 넘겨보며 신중하게 말한다. 아버님의 마지막 작품인 것 같아요. 유작으로 소중히 간직하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서진은 다르게 본다. 누나, 진실을 밝힐 증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냥 음악이었다면 굳이 숨길 이유가 있을까요? 현우가 악보 마지막 장을 펼친다. 미완성으로 끝나는 부분에 작은 숫자들이 적혀 있다. 314, 21, 9. 이게 뭐지? 루카가 다시 짧게 짓는다. 마치 그거야, 그거라고 말하는 듯하다. 경찰도, 보험사도, 심지어 음악계 전문가들도 아버지 죽음을 단순 사고로 결론지었다. 1년간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다음 질문 이 숫자가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일까? 다음 날 저녁 식탁. 가족 셋이 둘러앉아 있다. 유나가 먼저 입을 연다. 여보, 이게 정말 중요한 걸까요? 아버님도 평안히 쉬시게 놔드리는 게. 누나 말이 맞아. 서진이 젓가락을 내려놓는다. 하지만 기자로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만약 아빠한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다면? 현우가 고민에 빠진다. 31년 아버지와 함께한 인생. 그중 마지막 1년은 의문투성이었다. 아빠가 마지막 달에 유독 예민하셨던 거 기억해? 맞아. 협회 사람들 만나고 오시면 항상 기분이 안 좋으셨지. 유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이걸 파헤치면 우리 가족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혹시라도 정말 사건이라면. 서진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인다. 시청의 기자 친구가 있어. 숫자 의미부터 알아볼게. 진아. 형, 아빠가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진실을 밝혀달라인데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해요? 현우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말한다. 알겠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아무도 다치면 안 돼. 루카가 식탁 아래에서 꼬리를 한번 흔든다. 314, 21, 9. 이 숫자가 가리키는 곳은 어디일까? 형? 알아냈어. 서진이 흥분해서 전화를 건다. 314, 21, 9. 시청 문서고 보관 시스템이야. 314동 21층 9번 캐비닛. 몇 시간 후 현우와 서진은 시청 지하에 서 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문서고 서진의 기자증 덕분에 출입이 가능했다. 루카도 함께 데려왔다. 그의 특별한 반응이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끽. 9번 캐비닛 문이 열린다. 두꺼운 파일들이 빼곡하다. 대부분 교양악단 관련 서류들이다. 이것 봐. 현우가 한 파일을 꺼낸다. 지휘자 협회 회계 내역서다. 서류를 넘겨보자 이상한 점이 눈에 띈다. 공연 수익은 실제보다 적게, 운영비는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다. 이건 명백한 회계 조작이야. 서진이 계산기를 두드린다. 3년간 총 8억 원 정도가 빠진 것 같은데? 그때 루카가 갑자기 다른 캐비닛 앞에서 짖기 시작한다. 27번 캐비닛이다. 와랄. 루카, 조용히. 하지만 걔는 멈추지 않는다. 관리인이 와서 27번도 열어준다. 안에는 각종 공연장 안전 점검 자료들이 있다. 루카가 특히 반응하는 것은 콘서트홀 무대장치 점검표다. 현우가 그 서류를 빛에 비춰본다. 얼굴이 굳어진다. 점검표에는 정상이라고 적혀 있지만 수정액으로 덧씌운 흔적이 뚜렷하다. 그 아래 희미하게 위험이라는 글자가 비친다. 진아, 이거 날짜 봐. 아빠 마지막 공연 당일이야. 점검 담당자 서명란도 이상하다. 지워진 글씨 위에 새로 쓴 글씨가 겹쳐 있다. 서진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다. 찰칵, 찰칵. 형, 이거 혹시... 응, 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 심장이 빨라진다. 손바닥에 땀이 난다. 1년간 품어왔던 의문이 구체적인 증거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다. 루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낮게 운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드디어 털어놓은 것처럼. 다음 질문 아버지의 죽음이 정말 의도된 사고였을까? 며칠이 지나도 뚜렷한 진전이 없다. 서진이 경찰서를 오가며 자료 제출을 시도하지만 담당 형사는 시큰둥하다. 1년 전 이미 종결된 사건이에요. 새로운 물증이 없으면 점검표 조작 흔적도 물증 아닌가요?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현우는 아버지 서재에서 오래된 주소록을 뒤진다. 혹시 아버지와 가까웠던 사람 중에 뭔가 알고 있는 이가 있을까? 그때 한 이름이 눈에 띈다. 김도훈, 바이올린 제자. 아버지가 가장 아꼈던 제자다. 현재 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얘 연락처가 있나? 하지만 주소록의 번호는 이미 사용 중지된 상태다. 유나가 걱정스럽게 말한다. 여보, 너무 깊이 파지 말아요. 혹시 정말 위험한 일이라면. 아니야. 진실은 밝혀져야 해. 그날 밤 현우는 아버지가 자주 가던 음대 연습실에 혼자 앉아 있다. 피아노 앞에서 교향곡 침묵의 악보를 펼쳐놓고 천천히 연주해 본다. 미완성인 마지막 부분에서 손이 멈춘다. 아버지는 왜 이 곡을 끝내지 못했을까? 죽음이 그를 막아선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다음 질문. 김도훈은 아버지의 마지막 비밀을 알고 있을까? 선생님? 연습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린다. 30대 초반의 단정한 남자가 들어온다. 김도훈이다. 도훈이구나. 루카가 도훈을 보자 처음으로 꼬리를 흔든다.
아버지가 떠난 후 루카가 반기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다. 선생님께서 뭔가 찾고 계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 교향곡 침묵 말입니다. 현우의 가슴이 뛴다. 너도 그 곡을 알고 있었구나. 도훈이 연습실 문을 닫고 현우 앞에 앉는다. 손이 떨리고 있다. 제가 선생님을 도와드리고 있었거든요. 뭘 도와줬다는 거야? 선생님은 마지막 3개월간 협회 내부 고발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회계 비리뿐만 아니라 공연장 안전관리 부실까지 모든 증거를 모으고 계셨습니다. 도훈이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낸다. 이것도 그때 선생님께서 제게 맡기신 겁니다. 재생? 도훈아,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현우에게 전해줘. 협회놈들이 3년간 12억을 빼돌렸어. 공연장 안전점검까지 조작하고 있어. 아버지 목소리다. 하지만 현우가 들었던 것보다 더 구체적이다. 그런데 넌 왜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어? 도훈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협박을 받았습니다. 협박을? 협회 부회장 정민식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 누나가 협회 산하음악학원에서 일하는데 그 일자리를 잃게 하겠다고, 그리고 제가 오케스트라에서 퇴출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도훈이 주머니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여준다. 입 다물고 있어라. 내 가족들 생각해서.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도훈이 깊게 숨을 쉰다.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전화하셨어요. 공연 당일 아침에. 도훈아, 오늘 공연 후에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 기자회견을 열 거야라고 하셨습니다. 현우의 주먹이 꽉 쥐어진다. 그러면, 예, 그들이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도훈이 말을 잇지 못한다. 그날 밤 뭐가 있었어? 무대장치 점검을 다시 했어요. 공연 2시간 전에 정민식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마지막 점검이라면서. 현우가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때 조작한 거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용기가 없어서 선생님을 혼자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루카가 도훈 옆에 다가가 머리를 그의 무릎에 기댄다. 다음 질문, 이제 정민식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가족회의가 다시 열린다. 이번엔 도훈도 함께다. 추모 공연을 바꿀 거야. 현우가 결심한 듯 말한다. 아빠의 교향곡 침묵을 무대에 올리겠어. 미완성이지만 도훈이가 도와주면 완성할 수 있을 거야. 유나가 여전히 걱정스럽다. 여보, 위험하지 않을까요? 누나,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서진이 노트북을 열며 말한다. 공연과 동시에 기사를 올릴 거예요. 모든 증거와 함께. 도훈이 고개를 끄덕인다. 저도 돕겠습니다. 선생님 뜻을 이루는 일이니까. 2주 후 콘서트홀. 추모 공연 당일이다. 객석이 가득 찬다. 아버지를 아끼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 중에는 정민식의 모습도 보인다. 현우가 지휘대에 선다. 첫 곡은 아버지가 즐겨 지휘하던 베토벤 교향곡 9번. 하지만 마지막 곡은 다르다. 다음 곡은 고 서진우 지휘자께서 생전에 작곡하신 교향곡 침묵입니다. 미완성작이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현우가 지휘봉을 올린다. 교향곡 침묵이 시작된다. 1악장은 고요하고 아름답다. 하지만 점차 격렬해지며 비장한 분위기로 변한다. 그때 서진이 준비한 기사가 온라인에 게재된다. 교향악단 협회 12억 비리 은폐 위한 살인 의혹.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난다.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기 시작한다. 이 악장에서 숨겨진 비밀이 드러난다. 악보 속 숫자와 음표들이 실제로는 비리 장부 보관 위치를 나타내는 암호였다. 공연 중간 경찰들이 들어온다.
정민식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연행된다. 현우는 눈물을 흘리며 지휘를 계속한다. 아버지의 마지막 외침이 마침내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공연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진다. 루카가 무대 중앙에서 한 번 짖는다. 이제 됐다고 말하는 것처럼. 과연 이것으로 모든 진실이 밝혀진 것일까? 한 달 후, 정민식과 협회 간부 3명이 횡령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렸다. 현우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아 있다. 이번엔 루카가 바닥을 긁지 않는다. 대신 현우 발치에 조용히 누워 있다. 띵동. 택배가 도착한다. 발신인은 김도훈이다. 상자 안에는 새로 제작된 악보가 들어있다. 교향곡 침묵. 완전판. 도훈이 미완성 부분을 완성한 것이다. 그리고 편지 한 장. 선생님,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 선생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을 모두 세상에 전했습니다. 교향곡 침묵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현우가 완성된 악보로 곡을 연주하기 시작한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희망의 선율이다. 서진이 거실에서 소리친다. 형, 후속 기사 반응 좋다. 다른 협회들도 자체 감사에 들어간대. 유나가 차를 가져와 현우 옆에 앉는다. 이제 마음이 편하시죠? 응. 아빠도 이제 편안히 쉬실 수 있을 것 같아. 루카가 꼬리를 천천히 흔든다. 1년 전 그토록 애타게 찾던 것을 마침내 세상에 내놓은 후의 평온함이다. 피아노 건반이 다시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